자, 우리 학생들 모두 반가워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다들 미시킨 교수님의 화폐와 금융책 펴셨죠? 오늘 다룰 주제는요,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바로 환율 타겟팅이라는 통화 정책 전략인데요. 들을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보죠. 으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물가가 정말 미친 듯이 올라서 어제 1,000원 하던 빵이 오늘은 2,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도시를 위협하는 거대한 빌런처럼 초인플레이션이 우리 경제를 막 뒤흔드는 거죠. 이럴 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이 무시무시한 악당을 때려잡을 영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영웅의 이름이 명목 기준지표라는 겁니다. 뭐 여러 영웅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볼 영웅은 그중에서도 아주 직관적이고 강력한 기술을 쓰는 친구, 환율 타겟팅이라는 전략이에요. 과연 어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환율 타겟팅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물가가 아주 안정된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미국 달러에다가 그냥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 반 전교 1등 모범생의 안정성을 그대로 빌려오는 것과 같아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죠. 자, 우리 교과서에도 딱 나와 있듯이 핵심은 명확합니다. 환율 타겟팅, 다른 말로 환율 고정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다른 나라 돈에 딱 고정시키는 전략이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탈탈 털어볼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이 환율 타겟팅이라는 영웅은 도대체 어떤 엄청난 슈퍼파워, 그러니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수많은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악당을 만났을 때 이 방법을 선택했는지 그 매력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핵심 초능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환율은 1달러에 무조건 얼마로 고정. 이렇게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목표를 주니까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확 올라가요. 둘째, 그 모범생 국가의 낮은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수입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선거 같은 거 앞두고 경기를 띄우려고 갑자기 돈을 막 풀어버리는 그런 유혹을 막아줍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라고 하는데 환율을 고정해두면 이런 꼼수를 쓸 수 없게 만드는 자동 교칙이 생기는 거죠. 와, 이거 완전 안정수성 끝판왕 레시피 아닙니까? 실제로 이걸로 대성공을 거둔 사례가 바로 1980년대 프랑스입니다. 당시에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던 독일 마르크와의 프랑스 돈을 딱 묶어버렸더니 1987년에는 프랑스 인플레이션이 독일 수준인 3%까지 쭉 안정됐어요. 정말 강력한 효과를 보여준 거죠. 오, 바로 그거예요. 아주 예리한 지론입니다. 맞아요. 세상에 완벽한 영웅은 없잖아요. 이 전략에도 분명한 약점, 치명적인 함정이 존재합니다. 모든 게 이렇게 쉬웠으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방법만 썼겠죠. 자, 지금부터 그 화려한 빛 뒤에 숨겨진 어두움 그림자, 바로 단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이 강력한 전략에는 그 흰만큼이나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영웅의 숨겨진 아킬레스건, 바로 단점들을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요,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 경제가 막 아프고 힘들 때 금리를 낮춰서 영양제를 놔줄 수 있잖아요. 근데 환율 타겟팅을 하면 우리 마음대로 금리를 정할 수가 없게 돼요. 그 모범생 국가가 자기네 경제 좋다고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지금 죽을 맛인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훨씬 더 무서운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투기적 공격에 그냥 노출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전 세계의 하이에나 같은 투기꾼들이 저 나라? 저 환율 못 지킬 것 같은데? 하고 냄새를 맡는 순간 다 같이 달려들어서 그 나라 돈을 팔아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고정환율이 무너지고 순식간에 외환위기가 터지는 겁니다. 1992년에 영국 파운드화가 바로 이렇게 공격당해서 무너졌었죠. 자, 이제 환율 타겟팅의 가장 극단적인 버전, 가장 위험천만한 끝판왕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통화위원회 제도인데요. 성공하면 기적, 실패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제도를 선택했던 아르헨티나의 그야말로 비극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통화위원회는요, 환율 타겟팅의 가장 강력하고 극단적인 형태예요. 이건 단순히 환율을 고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모든 돈에 대해 100% 외환 보유고를 쌓아놓고 누구든지 와라, 언제든 달러로 바꿔주겠다고 법으로 약속해버리는 제도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당시 아르헨티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런 극약 처방을 썼을까요?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1990년 연간 인플레이션이 무려 800%에 달했어요. 800%? 이건 경제가 아니라 그냥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뭐라도 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91년에 통화위원회를 도입하자마자 1994년에는 인플레이션이 5% 미만으로 그냥 뚝 떨어졌어요. 800%가 5%가 된 겁니다. 전 세계가 아르헨티나의 성공을 칭송하고 박수를 쳤죠. 정말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는요. 하지만 그 성공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1999년부터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외부 충격까지 겹치자 사람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은행으로 달려가서 돈을 마구 인출하기 시작했죠. 바로 뱅크런입니다. 결국 2002년 그 철옹성 같던 약속은 무너졌고 아르헨티나 경제는 그야말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왜 무너졌을까요? 바로 이 문장이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통화위원회라는 강력한 규칙 때문에 중앙은행의 손발이 꽁꽁 묶여 있었던 거예요. 은행들이 위험할 때 돈을 빌려주는 최종 대부자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은행의 위기가 걷잡을 수 없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번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무나 강력한 약속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 아르헨티나의 비극까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골치 아픈 걸 우리가 대체 왜 배워야 할까요? 그건 바로 이게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통화 정책의 원리를 이해하면요. 주식시장의 흐름을 읽고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매일 쏟아지는 경제 뉴스의 진짜 속뜻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보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세상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네, 맞아요. 경제학, 특히 화폐금융론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오늘 봐온 것처럼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 경제학장 박사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파이팅!